네, 13번째 챕터의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다차원 배열인데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배열은 2차원 배열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에서 특히 자바에서는 다차원 배열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다차원 배열의 99%가 2차원 배열입니다. 뭐 간혹 3차원 배열도 활용이 되는 경우가 있긴 한데 제가 별도로 3차원 배열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2차원 배열을 이해를 하시면 3차원 배열을 선언하고 활용하시는 데는 전혀 지장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부담스럽게 지금부터 뭐 2차원 뭐 이상의 배열을 다 공부하시기보다는 제목은 다차원 배열이지만 2차원 배열 하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차원 배열에 익숙해지시는 것이 훨씬 더 좀 더 수월하게 그 다음에 정확히 공부하는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2차원 배열을 미리 지금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1차원 배열을 선언할 땐 이러한 형태를 띄웠었죠. 뭐 인트형 배열, 인트형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배열 인스턴스의 참조 변수 ref를 선언을 하고요. 그 다음에 new의 오른쪽에는 배열의 정보, 그러니까 뭐 인트형 데이터를 총 3개 저장한다. 뭐 이러한 형태로 선언을 했었죠. 메모리 구조를 보면 지금 보면은 3개의 인트형 변수를 저장할 수 있는 인트형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배열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1차원의 구조를 갖습니다. 이 인스턴스가. 그런데 2차원 배열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가로 길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로에도 데이터가 존재를 해서 실질적인 2차원의 형태를 띠는 배열을 생성함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1차원 배열에서는 얘를 갖다 뭐 가로다 세로다 굳이 구분을 안 하지만 2차원 배열에서는 이렇게 길이 정보를 나타내는 하나의 길이 정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가로와 세로의 정보가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선언하는 방법도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하나가 사용이 되는데 이제 이게 두 개가 선언이 돼요. 자, new 한 다음에 int 그 다음에 뭐 3 이런 식으로 가로와 세로 정보를 각각 나열을 해주는 겁니다. 자, 참조 변수 같은 경우에도 2차원 배열이기 때문에 자, 내가 참조하는 인스턴스는 배열 인스턴스는 2차원 인트형 데이터를 저장하는 배열 인스턴스다 라고 해서 이렇게 선언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또 여기서 중요한 게 보통 우리가 이제 가로 세로 얘기할 때 가로 먼저 얘기하고 세로를 얘기하죠. 그런데 이 첫 번째에 오는 이 길이가 세로 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는 게 가로 길이에요. 따라서 첫 번째로 지금 3, 그 다음에 뭐 두 번째로 제가 3을 썼는데 우리 2로 좀 바꿔볼게요. 2가 올 경우에 어떠한 형태의 배열이 형성이 되냐면 세로 길이가 3이고 가로 길이가 2인 바로 이러한 형태의 인스턴스 배열이 형성이 됩니다.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REF는 바로 이 배열 인스턴스를 참조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접근할 때는 어떻게 접근을 할까요? 우리가 이렇게 배열을 선언한 경우에는 뭐 길이 정보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REF 배열의 뭐 첫 번째 요소, 인덱스 0에 해당하는 요소에 접근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었죠. 자,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세로 가로 길이를 각각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 좌표가 어떻게 될까요? 얘가 0, 1이고 그 다음에 얘가 0, 1, 2이니까 세로로 따지면 세로로는 1이고요. 인덱스 기준으로 가로로 1이죠. 자, 따라서 이 경우에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면 REF 세로가 1이고 가로가 1인 인덱스에 접근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접근을 하면 됩니다. 자, 사실 규칙성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차원 배열에서는 이게 하나밖에 필요하지 않았었죠. 예, 길이 정보만 있으면 됐으니까. 근데 이제 2차원 배열에서는 하나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선언할 때도 하나가 더 등장을 한 거고 접근할 때도 하나가 더 등장한 겁니다. 왜 하나가 더 필요하냐면 2차원의 형태로 선언을 하려다 보니까 세로의 길이와 가로의 길이를 다 나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자, 제가 이미 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본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다시 한번 좀 참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드린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뭐 세로 길이가 3이고 가로 길이가 4인 인트형 배열 인스턴스를 만들면 이렇게 세로 길이가 3, 가로 길이가 4인 배열이 형성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자, 인덱스는 0, 1, 2, 3이고요. 자, 그 다음에 0, 1, 2 이렇게 할당을 하고 그 다음에 세로를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세로가 0, 1, 2이고 가로가 0, 1, 2니까 세로 가로가 같으니까 구분이 안 되네요. 다른 걸로 예를 듭시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 세로가 1이죠. 가로가 2이죠. 그래서 ARR2 1, 2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뭐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뭐 한번 일단 읽어보면은 2차원 배열은 2차원의 구조를 갖는 배열이죠. 따라서 가로, 세로의 길이를 명시해서 인스턴스를 생성하게 되며 접근할 때에도 가로와 세로의 위치 정보를 명시해서 접근을 하게 된다. 중요한 것은 첫 번째로 명시하는 것이 가로가 아니고 세로다라는 거 여러분들 혼돈하시면 많이 헷갈리실 수가 있습니다. 뭐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이미 1차원 배열에서 공부한 내용을 조금 더 확장한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없어 보이고요. 자, 한 가지 여러분들이 2차원 배열의 구조를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는 알아놓으시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프로그래밍 할 때 많이 도움이 되는 건데, 자, 우리가 이제 흔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보통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실 때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나쁘지가 않아요. 이렇게 배열이 형성이 되면 이 배열 인스턴스 안에 메모리 공간이 2차원의 형태로 할당이 될 거다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로가 3이고 가로가 4니까 뭐 이렇게 뭐 이런 형태로 뭐 메모리 공간이 할당이 될 거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실질적으로 2차원 배열이 형성되는 관계는 이렇습니다. 지금 일단 뭐 제가 바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2차원 배열은 2차원 배열은 그냥 우리가 메모리 구조적으로 보면은 1차원 배열을 여러 개 묶어 놓은 것이죠. 자, 이건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까? 길이가 4인 1차원 배열을 3개 묶어 놓은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실 수가 있겠죠. 예, 얘가 가로니까 가로 길이가 4인, 길이가 4인 인트형 배열을 3개 묶어 놓은 것이 2차원 배열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대로 자바는 실제로 배열을 표현할 때 이렇게 1차원 배열을 묶어서 2차원 배열을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시죠. 지금 여러분들이 new, 자, int, 그다음에 3, 4 이렇게 선언을 하죠. 자, 이렇게 선언을 하면은 길이가 4인 인트형 배열을 3개를 이렇게 만들어요. 예. 다 이것도 물론 배열 인스턴스입니다. 그 다음에 이 3개를 갖다 묶는다는 것은 자, 이 3개를 묶는다는 것은 이 3개를 갖다가 하나의 뭐 메모리 공간에다가 참조값을 다 저장을 하는 것이죠. 이 배열 인스턴스를 저장할 수 있는 1차원 배열을 또 하나 만듭니다. 예, 그리고 그 각각 지금 인트형 배열이죠. 인트형 배열의 이 참조 변수 값을 갖다가 각각 이렇게 저장을 해가지고 2차원 배열을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보면은 자, 논리적으로 보면 1차원 배열 3개가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그 3개를 갖다가 또 다른 1차원 배열 하나를 선언해서 이들을 갖다가 하나로 그러니까 묶는다라는 거는 내가 이들을 갖다가 얼마든지 접근할 수 있도록 얘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참조값을 이렇게 하나의 1차원 배열의 배열로 저장해 둔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묶어 놓은 형태로 2차원 배열을 표현한다라는 거죠. 자, 이걸 제가 설명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러한 연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얘는 참조 변수 뭐냐면 ARR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금 만들어져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얘 참조값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우리가 확인이 가능하죠?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1차원 배열의 개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는 ARR0가 되죠. ARR0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 인스턴스 배열에 참조값이 저장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ARR1은 얘의 참조값이 저장이 되어 있겠죠. 그 다음에 ARR2에는 바로 이 세 번째 인스턴스, 배열 인스턴스의 참조값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뭐가 가능하냐면 ARR0.length라는 멤버 변수에 접근을 해서 실질적인 얘의 길이를 얻어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length라는 그 멤버 변수에 접근을 해서 실제 길이를 얻어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ARR.length를 갖다가 출력을 해보면은 얼마가 출력이 될까요? 예, 이 경우에 ARR이 가리키는 것은 1차원 배열 인스턴스의 참조값을 저장하고 있는 1차원 배열이죠. 자, 그리고 길이가 3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3이 출력이 되겠죠. 자, 이 구조를 기억을 해 놓으시면 다양하게 연계되어 있는 2차원 배열을 여러분들이 2차원 배열의 정보를 뭐 다양한 형태로 참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 정도로까지 이해를 해야 된다, 뭐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느니 그냥 단순히 이 구조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낫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 그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임의적으로 판단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뭐 이렇게 알고 계셔서 활용하시는 것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저는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근데 실제로 그 메모리상에서의 어떤 관계, 인스턴스의 구조 관계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다.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제가 뭐 사견이 아니라 추천해드리고 싶은 방법은 프로그래밍 할 때에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접근하는 것이 맞습니다. 2차원 배열이니까 내가 2차원적으로 메모리 구조를 해석을 해야지만 좋은 프로그래밍이 가능해져요. 그런데 이거의 어떤 이면적인 측면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은 별첨부로 해서 여러분들이 별도로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자, 그래서 2차원 배열의 구조 이해할 수 있는 예제가 이렇게 제시가 되었는데 뭐 그림과 뭐 또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참조하셔서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뭐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차원 배열의 선언 및 초기화를 할 때는 행 단위로 중괄호를 이렇게 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첫 번째 행은 1, 2, 3, 4, 두 번째 행은 5, 6, 7, 8, 세 번째 행은 90, 11, 12로 초기화한다라고 하고 나머지를 이 전체를 또다시 중괄호로 한번 묶어주시면 예, 이제 배열이 생성이 되겠죠. 그러면 이 정보를 통해서 여기에 실질적으로 여기서 생성되는 배열의 가로 세로 길이가 판단이 되죠. 세로가 3이고 가로가 4인 배열이 생성이 됩니다. 자, 즉 이 경우에 세로가 3이고 가로가 4인 배열이 생성이 됩니다. 자, 이거 생략 가능하다. 라는 거 1차원 배열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죠. 그것과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적용하셔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재밌는 게 있어요. 다른 언어들은 뭐 지원되는 언어도 물론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언어들이 배열을 2차원으로 선언을 할 때 이렇게 선언하는 것을 허용을 안 합니다. 자, 보면은 가로 길이가 얘는 첫 번째 행은 2이고 두 번째 행은 3이고 세 번째 행은 4예요. 그러면 이게 가로 세로 길이가 얼마냐라고 물어봤을 때 얼마다라고 딱 떨어지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없죠. 불가능하죠. 지금 얘는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얘기하는 그러한 그 가로 세로 길이가 정확한 2차원 배열은 아닙니다. 모형으로 따진다라고 하면 가로가 2개이고 세로가 3개이고 아니죠. 가로 첫 번째 행이 2개이고 두 번째 행이 3개이고 세 번째 행이 4개인 즉 그 길이가 일정치 않은 유형이 2차원 배열인데 자바에서는 이렇게 여러분들 선언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 실제로 두 개의 두 개의 인트형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인스턴스 배열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첫 번째 행에. 그 다음에 세 개의 인트형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인스턴스 배열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네 개의 인트형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인스턴스 배열이 또 따로 만들어져서 이것이 하나로 묶이는 겁니다. 이 그림에서 보여주듯이요. 자, 사실 이렇게 선언이 가능한 이유는 각각의 행이 1차원 배열 인스턴스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것도 가능하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도움은 되는데 이런 거를 염두에 두고 사실 프로그래밍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 점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그래도 활용될 수 있는 거니까 기억은 해두자고요. 자, 이렇게 해서 배열에 대해서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조금 복잡한 것 같네요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정말로 다른 언어에서 배열을 공부해 본 경험이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 뭐 불과 사실 배열을 갖다 전체적으로 설명드리는 데 있어서 채 1시간도 걸리지 않았는데 이거는 자바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C나 C++을 기반으로 해서 배열을 공부한다라고 하면 1시간에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볼륨이 아닙니다. 배열이라는 것이요. 예, 근데 자바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좀 쉽게 공부할 수 있었고요. 그렇다고 해도 뭐 제공되는 기능적으로 다른 언어에 비해서 처짐이 전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안심하시고 즐겁게 배열 기반으로 프로그래밍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